안녕하세요. 손가락 모델러 가핑겁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작품은 1:60 스케일의 백식입니다. 샤쿠식기라고 하는 식기. 1:60 대물 스케일은 완성작이 많이 없어서 생소하실 텐데 저도 작업하면서 많이 생소했습니다. 우선 이 킷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라진 국내 원형 회사인 네오 그레이드의 1:60 백식 킷에 프레임은 반다이의 PG 마크2를 사용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컨버전 킷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법한 국내 원형 제작자 겸 모델러이신 빌리진님이 추가 개수하신 컨버전 킷을 제가 구해서 적용했습니다. 빌리진님의 멋진 작품들을 추가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빌리진님의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작업은 더 어려웠습니다. 세 가지 킷을 적용을 하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여기에 추가 디테일을 넣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업 시작은 2019년에 한 것 같은데 중간에 너무 지쳐서 이제야 겨우 완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조립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그럼 이제 이 부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작업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선 두부의 발칸 표현을 해줄 디테일을 박아주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 파츠 중에 어울리는 파츠를 골라 쏙 넣어줍니다. 추가 패널 라인과 면잡기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조색 들어가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는 가이아 노츠나 군제 정도만 써왔는데 이번에는 핀셔스에 레드 골드에 약간의 메탈릭 실버를 넣어주어서 제가 좋아하는 차분한 18K 느낌의 금색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너 비율은 2:1이고요. 조색 정보는 제가 위에 상단에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블랙 유광을 쫓기 뿌려 광을 내주고 마스킹도 하고 조색한 골드를 칙칙칙. 참고로 핀셔스 도료가 농도가 조금 다른 도료보다 짙기 때문에 그 라카 비율을 2:1로 하는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마스킹한 부분을 떼어내면 끝입니다. 골드는 개인적으로 톤보나를 잘못하면 안 그래도 화려한 색감이 서로 너무 화려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1톤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눈알도 아주 강렬한 토끼 눈깔색을 위해서 레드 오버코팅을 해주었습니다. 레드 오버코팅 시에는 클리어 도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적할색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 부분도 마스킹과 에나멜 워싱 콜라보레이션으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마스킹을 벗기면 아주 강렬해서 지릴 듯한 토끼의 눈깔 선글라스 완성. 백식의 렌즈 부분 표현에 신중을 기해봅니다. 렌즈 부분 표현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클리어 픽스라는 그 접착제 제품과 제가 조색했던 라카 메탈 그린을 섞어서 표현을 해주니까 진짜 렌즈 같네요. 저는 아주 만족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백식의 헤드 파츠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 때 항상 조심히 본드를 발라서 조립을 하고요. 이 부분은 메탈 스티커를 재단해서 프라판에 붙인 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성한 디테일 파츠도 안에 쏙 넣어주고 본드로 접착을 해줬습니다. 머리 쪽에도 붙여주고 안테나도 조심히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백식 헤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몸통 개수 작업입니다. 기존에 작업하다 중단됐던 디테일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은각 몰드도 추가로 넣어주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디테일 파츠들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추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부분은 은각을 파주고 패널 라인을 넣어주고 다시 좀 다듬어주면 깔끔하게 디테일이 파지기 때문에 이게 보기 좋게 나옵니다. 프라봉도 넣어주고요. 해도 끝이 없는 다듬기 작업.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새로 생기는 기포 자국 때문에 솔직히 진짜 빡치네요. 영상으로는 5초도 안 되는 다듬기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5일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그냥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빈틈이 많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원킷이 리켓킷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격 있는 부품들은 완성 후에 경고함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퍼티나 이런 프라판을 이용해서 모두 메꿔줬습니다. 작업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좀 타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골반이랑 그 몸통이랑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결합되는 부위가 ABS 재질이라고 하나요? 아무리 견고하게 제가 고정을 해도 레진의 무게를 잘 못 버틸 것 같네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뒤에 백팩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견고하게 추가 개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시 퍼티를 수핀과 결합할 때 유익이 안 생기도록 안핀 모양을 오늘 따고요. 이 부분에 황동선을 또 추가로 박아줘서 아주 견고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선 두께는 1.5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mm인가 1.5mm로 추가 그 황동선을 변경해서 견고함을 높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했던 그 상체 부분을 도색하고 마스킹도 떼어줘서 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색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에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 딥블루 색이라고 하나요? 이런 티탄즈 색깔 상체 부분엔 좀 디테일을 조금은 튀게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백식은 그래도 레드 포인트가 좀 저는 갑인 것 같아서 레드 포인트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렇게 투톤 분할로 도색을 해줬고요. 제가 몸통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서 만든 파츠가 있습니다. 엄청 작게 만들었던 파츠인데 프라판이랑 프라봉을 좀 이용을 해서 만들었던 파츠인데 효과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걸린 만큼 효과가 좋은 그 디테일 파츠였습니다. 마스킹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스킹을 자를 때 평평한 바닥, 저 같은 경우는 유리판을 사용하는데요, 평평한 바닥에다 마스킹 테이프를 대고 잘라주면 그 절단면이 정말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 칼날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바꿔주는데요, 칼날이 무디게 되면 실제로 잘랐을 때 그 잘린 단면이 그 날카로운 부분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약간 칼날의 힘에 의해서 좀 밀어지면서 잘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칼날을 자주 바꿔서 그 칼날이 쌩쌩할 때 잘라주면 마스킹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짱짱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마스킹을 해주면 번지는 부분도 많이 없고 내가 원하는 깔끔한 마스킹이 가능하십니다. 데칼은 기존에 들어있는 데칼이 킷이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인쇄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그 사제 데칼을 제가 몇 개 구입을 해봤습니다. 백식의 그 백자를 좀 예쁜 폰트를 얻고 싶어서 사제 데칼을 이용했고요. 데칼 작업을 모두 해준 뒤 조립까지 완성한 백식의 상체 모습입니다. 조립 영상은 첫 장면에서 모두 보고 오셨죠?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백식의 나머지 부분들을 작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핑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동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